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집을 이거를 몇 집이냐 이렇게 시시면 또 이제 머리가 아파요. 덧셈도 해야 되고 곱셈도 해야 되고 그 하다가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좋은 게 있어요. 눈대중. 눈대중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면은 예의가 어긋나니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눈으로. 자, 요거 엄청 커 보이죠? 눈으로 보면. 근데 이거 일단 범위가 비슷하죠? 요 이게 눈대중으로 보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내 범위를 깬 거 하고 내가 일단 뚫어서 깬 거 하고 일단 범위가 비슷하죠. 비슷하고 두 번째. 그럼 비슷하면 그러면 뭐 백도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것을 보시면 이 흑돌이 그래도 좀 많잖아요. 조금 두텁죠. 좀 많고요. 여기는 백돌보다는 흑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터움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대충 이거는 내가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몇 집짜리입니까? 이거 100이 몇 집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이거 제가 그럼 이거 계산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시작해서 끝나면 시작을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초읽기 몰렸을 때 개가를 해보면 막 집 계산을 하다가 상대편 내 집 계산하다가 상대편 내가 계산한 거 이게 65라고 했던가 63이라고 했던가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게 반집 승부고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한 집이 프로 사이에서는 크니까 이게 한두 집이 삐끗하면은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초에 몰렸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가 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돌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돌아. 개가 하루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 일단 이제 패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패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패감이 없는 거예요. 패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런 거밖에. 이거는 범위가 이게 너무 작단 말이에요. 이게 눈대중으로 봐도. 그럼 이건 손해 갔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 이것도 물론 이제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너무 대책이 없다. 패감이 없다. 아무리 눈대중으로 봐도 쓸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양보하세요. 양보하면 돼요. 그럼 후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후수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100도 있어야 돼요. 이 패는, 이런 패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흑의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거는 이런 형태는 이렇게 먼저 하면 이렇게 막아야죠. 제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몇 집 안 되죠? 대신에 흙은 어때요? 엄청 두텁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게 너무 튼튼하니까 얘가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첫째, 패가 생기면 어떤 패도 다 똑같아요. 단패는 내가 어딘가에 두 군데를 둘 수가 있고 한 수 늘어진 패는 내가 어딘가에 세 군데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어딘가에 두 군데를 둘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생각을 하시고 고기가 어딘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요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는 패도 그렇고 상대가 대마 싸움에서 잡는 것도 있고 뭐든지 간에 두 수를 두는데 그 두 수의 가치가
요 패를 졌을 때 같이 못지않게 큰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바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만약에 정 패감이 없다. 패감이 없을 때는 패를 지고 시작하면 된다 이거예요. 져 준다 이거예요. 대신에 굉장히 튼튼하죠. 패를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패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지금 패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 당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눈대중으로 아무리 봐도 패감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아니구나. 그럼 패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패감을 만들어야죠. 예, 패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두 수를 어딘가 둘 수 있는. 가령 요놈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도망을 갔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 패를 치고 요 두 놈을 잡으면 어떨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요게 득인가?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패감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느 때 잡으러 가느냐? 내가 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데 들어와서 패가 나면은 그건 약간 속상하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물론, 백이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돌보다는 요 돌이 조금 약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쪽으로 굿자를 가시는 거예요. 약한 쪽으로. 요거는 요거요. 네. 네, 죽었죠? 예. 6, 4, 8알. 6, 4니까 죽었죠. 예.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자체로도 이거 잡혔죠. 예. 요게 이제 묘수로 되어 있는데 2의 1, 2의 1, 2의 1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 형태는 요거보다는 조금 못해도 요거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3, 3에 들어오면 일단 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걸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항상 보면은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잡으려다가 보면 잡기는 잡았는데 완전히 이렇게 쌓여갖고 봉쇄당해서 대세를 놓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자. 그리고 패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은 좀 버리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해서 지키고 근거를 빼앗아서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도 공격, 이게 중앙으로 나가는 요 돌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백이 이렇게 밭전자 행마를 해왔어요. 요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선택이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가요?
실전에 이렇게 쬐는데 이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를 쳐들어와서 이제 요 범위를 놓고 봤을 때요. 흑이 차지한 게 백이 차지한 것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백은 이렇게 세력과 먼저 이렇게 돌을 투자를 해놨는데 얻은 것이 상대보다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끊어지는 뒷맛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실패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떴다. 밭전자 행마는 지금은 좋은 행마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뛰거나 안전하게 두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이거는 흑이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이제 또 움직였는데, 이거는 조금 가했죠. 지금은 이제 버리고 이제 이런데 이 한 점을, 약한 한 점을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바둑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붙인 거는 조금 심했다.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늘고요. 이렇게 하고 같이 기어 나가면 충분한 바둑이 돼요. 자, 여기 끊는 것이 있어서 지켰다. 요거 어떻게 공격하죠? 빠져나갈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사실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는 참 어려운데 우연히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찌 보면 여기 엄청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너무 좀 싱거워요. 그렇죠? 이게 너무 잘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봉쇄 형태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차하면 끊는 것이 좀 만만치 않으면 이렇게 2단 제껴서 가는 것도 한 방법.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크게 공격을 해 나가는 거예요. 틀어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 돌이 계속 위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키우는 거죠. 돌을 살아가라고 키우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공격하면, 아니 도망가면 이런 식으로 아주 괴롭죠. 이건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요? 이렇게요? 아,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밀어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키면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끊어지니까, 지킨다고 하면 이제 여기 끊어서 이제 저쪽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상당히 괴로운 모양인데, 여기를 이렇게 됐는데 이걸 밀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늘어두시자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제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거는 계속 지금 못 살았죠. 못 살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옆구리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 나오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안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사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살 수 있으면 안에서 살아두는 게 좋아요. 꼭 궁전 같은 집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가집이라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초반 정석에서요, 요거 이렇게 받았을 때는 다음에 여기가 좋은 자리다 하는 거.
또 이렇게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자리다. 요 돌과 요 돌은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돌을 공격하는 방법이 붙여서 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기억해 두실 것은 이렇게 굿자를 가서 붙이는 수법.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제쳐 들고 이렇게 하면은 끊어버리고, 이런 요수가 이제 좋은 행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쳐들어왔을 때 먼저 막 도망가는 연구가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백을 협공을 해서 중앙으로 나가게 해갖고 이렇게 자기가 중앙으로 나가는 일종의 이렇게 돌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잡는 거. 그냥 먼저 도망가면 이 좋은 자리를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판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